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생활시계 뉴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작년 2021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2022년 1월 중순까지의 시계시장의 새로운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울프 시리즈로 빈티지 다이버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브랜드 조디악이 지난해 말에 한국에 소리소문 없이 상륙했습니다. 이 회사가 내놓았던 시울프 시리즈는 블랑팡 50 패덤스가 나온 해와 같은 1953년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상용 다이버 시계를 만든 회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이상하게 안 풀렸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쿼츠 파동을 잘 넘기지 못하고 파산했다가 1990년대에 파슬 그룹에 인수되었고요. 스위스의 비엘에 본사를 두고 모기업의 강력한 후원 아래 추종자들을 서서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본격적인 제품 리뷰를 한 적은 없지만은 저희 채널과도 꽤 인연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준명품 다이버 시계 추천 목록에 조디악을 포함시키기도 했었고 생활인이 사랑한 시계들 코너에도 두 차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국태님의 예물시계였던 슈퍼 시울프 콤비 모델을 잠시 만져봤었는데 사이즈도 적당하고 헤리티지를 가진 원조 시울프의 디자인과 비례를 잘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시계 제작 기술로 짱짱하게 잘 만들어진 시계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만 전개를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주력 모델들의 리테일가가 200만원 초반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제 구매를 하실 때 이런저런 할인이 적용되면 100만원대 후반의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모델들이 꽤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같은 가격대에 조디악처럼 초창기 다이버 시계에 강력한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가 흔하지는 않아서 저처럼 흥미로운 스토리나 헤리티지 같은 것들을 시계 구매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특정 시계 브랜드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하긴 하지만은 한국 시계 시장도 서서히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조디악의 출시 소식이 아주 반가웠습니다. 다음은 오메가의 소식입니다. 스피드마스터의 신제품이 드디어 리테일가 1억 원대 벽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이 탄생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에디션인데요. 1957년에 나왔던 최초의 모델 CK2915-2를 거의 1대1에 가깝게 재현해서 내놓았습니다. 38.5mm의 사이즈도 너무 좋고 역시 클래식은 시대를 떠나서 언제나 아름답다는 걸 증명하는 시계 같은데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카노푸스 골드 소재로 제작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과 로듐, 팔라듐을 18K 화이트 골드와 섞어서 만든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려운 만큼 귀한 소재가 아닐까 추정만 해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오닉스 다이얼에다가 화이트 골드 시분침과 인덱스를 매칭하고 역시 카노푸스 골드 소재로 만들어진 베젤에다가는 그랑페 에나멜로 마커들을 채워놨다고 합니다. 시계의 엔진으로는 원조에 쓰였던 321 수동 무브먼트를 부품 하나하나까지 현대적으로 재현한 새로운 321 수동 무브먼트를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원조와 똑같은 시간당 진동수 18,000회에 파워 리저브는 55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디테일도 챙기면서 호화롭게 만든 시계로 보이는데요. 리테일가가 1억 49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도 못 살 만큼 높여놓은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누구도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예술작품처럼 시계를 감상하게 만드니까요. 다음은 괜찮은 미드레인지 드레스 시계 출시 소식 두 개를 묶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인기 스테디셀러인 클래식 문페이즈 FC330 시리즈에다가 새로운 변형을 추가했습니다. 셀리타 SW200-1 오토매틱 무브먼트에다가 문페이즈 모듈을 얹어놓은 FC330은 매뉴팩처 무브먼트 모델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못지않은 디자인의 드레스 시계를 즐길 수 있게 해줘서 특히 매장에서 인기가 높은 모델들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제품은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한국 시장 전용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수년 전에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선보인 바 있었던 FC715 헌터백 시리즈와 디자인이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포인터 데이트 대신에 3시 방향의 창으로 날짜 표시가 이동을 했고요.
헌터백 대신에 평범한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달아서 두께를 줄인 게 특징적입니다. 선명한 도피 렌즈에 빛에 영롱하게 잘 반응하는 폴리시된 각진 금속 인덱스를 매칭해서 호불호가 없을 만한 심플하고 우아한 문페이즈 드레스 시계를 완성했습니다. 가죽줄의 스틸 케이스 버전의 리테일가가 197만 8천원에서 시작하고 로즈골드 도금 모델이나 메탈줄 버전은 200만원대 초반으로 그보다 좀 더 비쌉니다만은 이 역시 여러 할인이 적용되면은 100만원대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요새 신제품을 가장 열심히 내놓고 있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오리스에서도 새로운 드레스 시계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아르데코풍 사각 케이스에다가 형형색색의 다이얼을 결합한 렉탱귤러 시리즈입니다. 가로 25.5mm에 세로 38mm라서 과거에 내놓았던 오리스의 사각 시계들보다 유의미하게 작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가는 손목에도 무리 없이 우아하게 올라갈 만한 드레스 시계로 보이고요. 아르데코풍의 사각 시계가 흔하지 않다 보니까 자칫 더 높은 가격대의 브랜드 시계를 오마주했다는 시비가 붙기 쉬울 텐데 오리스는 아르데코 스타일을 나름대로 재해석한 형형색색의 다이얼 덕에 상당히 유니크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신기하게도 셀리타가 아니라 에타 2671에 기반을 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뒷면을 보여주는 시계니까 잘못된 정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에타와 셀리타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여기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테일가는 225만원인데요. 따라서 이 시계도 여러가지 할인이 걸리면은 100만원대 후반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시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와루아 치즈가 기획하고 스쿠알레가 제작한 수비노 3920 시리즈가 한국 시장을 위한 한정판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로 역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비노 3920 시리즈는 60년대 블랑팡 50 패덤스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수비노 시리즈의 러그 폭을 22mm에서 20mm로 줄이고 러그의 길이도 그에 알맞게 수정했습니다. 덕분에 오리지널의 빈티지 바이브를 유지하면서 좀 더 우아하고 현대적인 비례감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셀리타 무브먼트 대신에 이제는 구하기 힘들어진 에타 2824-2 무브먼트를 고집해서 장착한 것이나 에베레스트사의 고품질 스프링바를 사용한 것, 호인사의 쉘코르도반 가죽줄을 매칭한 것, 토요오카의 나무 시계함에 담아서 시계를 파는 것 등이 해외 매니아들한테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와루아 치즈의 글로벌 사이트나 와추식에 나와 있는 구매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숫자도 많고 호평이 위주를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은 세계 시장에서는 당연히 통한다는 역수출의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한국에서는 흰색 다이얼 출시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반면에 해외에서는 압도적으로 검은색 다이얼의 모델이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고 있는 3920 시리즈의 흰색 다이얼 모델인 아티코는 이번 주에 갓 출시가 됐는데요. 전작의 패키지에서 가죽줄과 나무 시계함을 뺀 대신에 페노메사의 나토 스트랩을 장착하고 리테일가를 20만원 낮춰서 178만원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요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그랜드 세이코의 소식입니다. 자작나무 다이얼로 유명한 SLGH005의 스프링 드라이브 버전인 SLGA009가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전작인 SLGH005가 시간당 진동수 36,000회의 하이비트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9SAO를 장착하고 있었다면 신제품인 SLGA009에는 스프링 드라이브 9RAE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쿼츠와 기계식의 장점을 합친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지난번에 SBGA425 티타늄 모델을 리뷰할 때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매우 유용하실 것 같고요. 이번 신제품에서는 트윈 배럴이 사용되어서 파워 리저브가 5일에 달한다는 게 추가적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명성답게 케이스와 다이얼의 피니싱은 업계 최고 수준일 거고요. 인기 컬렉션이었던 자작나무 다이얼을 이제 오토매틱으로도 고르실 수 있고 스프링 드라이브로도 고르실 수 있게 됐다는 게 이번 출시의 가장 큰 의의로 보입니다. 리테일가는 127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찐 마이크로 브랜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마이크로 브랜드 보레알리스의 아드라가가 좀 더 흥미로운 다이얼 패턴이 적용된 새로운 컬렉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집처럼 생긴 체레스터 패턴도 상당히 흥미롭지만은 제 눈에 더 흥미로운 거는 스노우플레이크 패턴이 적용
적용된 다이얼입니다. 보레알리스가 오마주 시계를 만드는 것 같아도 한 번씩 이렇게 재밌는 시도를 섞어주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랜드 세이코의 수준은 물론 기대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 영상 리뷰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해외에 좀 있는데요. 꽤 그럴듯한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레알리스니까 야광이 아주 뛰어날 거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야광만큼은 원조 익스플로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0mm라는 보편적인 사이즈의 300m 방수 케이스에다가 논데이트 모델에 맞게 고스트 포지션이 없는 미오타 90SO 무브먼트를 장착한 것도 마음에 듭니다. 이 시계는 인투아치 매장과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가격은 59만 5천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중순에서 1월 초에 나온 신제품들과 시계 소식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만 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